아, 보성이 드디어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마지막 시간이다. 와, 널. 자, 석대는 이제 반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이 경우에 이제 병태를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부른다. 응. 음, 갑자기 이제 석대가 와, 사라짐으로써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석대가 사라지면서 이제 병태는 원래 머리가 똑똑했었으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로 자기가 대접을 받는다. 권리를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병태는 아무 불만이 없다. 응. 왜냐하면 병태가 원했던 세상이 그거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가 성공하는 거. 인류고등학교와 인류대학, 뭐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 이렇게 바꿔도 되겠어. 응. 자,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소설이 처음 출발한 그 시점,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저 44 아니면 34 그때. 어, 그동안의 내 환경에서 그 시절, 즉 엄석대가 지배하던 시절을 떠올릴 요소 엘레먼트가 응.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1등하고 그러면 내가 급장하고 응. 내가 애들에게 주목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석대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석대가 생각나는가? 뭐. 인류, 모범생의 집단을 거쳐 자, 재능과 노력, 특히 정신적인 능력과 학문에 대한 천착의 깊이, 천착이라는 것은 이제 판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학문을 파는, 뭐 학문을 판다라고 얘기해,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공부한 뭐 노력의 깊이로 모든 서열이 정해지고 자율과 합리에 지배되는. 자, 요 문장 한번 잘 보자. 뭐뭐 하고 뭐뭐 하고 이렇게 and로 연결돼 있잖아. 응. 요 부분, 마우스 커서 있는 요 부분을 이걸로 한번 놔보면은 이 문장 참 재밌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 학력을 가방끈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방끈이 길다.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이 학교를 오래 다녔다. 학력이 높다. 이런 의미거든. 응. 아빠는 박사 좀 되지. 그럼 아빠는 가방끈이 긴가 짧은가? 아주 길겠지. 근데 그것과 뭐 삶은 별 상관이 없더라. 그런데, 자, 가방끈이 긴데, 그것으로 모든 소열이 정해지는 자율과 합리. 즉, 요게 병태가 생각하는 자율과 합리다. 응? 자, 병태가 첫날에 자율과 합리를 내세워서 석대에게 도전했었잖아. 응. 여기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공부 더 잘하는 놈이 모든 걸 차지해야 된다. 공부 성적순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된다. 그것이 병태가 얘기하는 자율과 합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태가 말하는 평등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배웠었지. 응. 석대가 병태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준 공정한 무대. 뭐? 맞다 해? 그게 병태의 공정의 개념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병태의 자율과 합리의 개념을 알 수 있다. 병태가 말하는 자율과 합리는 우리가 아는 의미와 다르다. 모든 것이 성적 순으로 결정되는, 대학 순으로 결정되는 그것이 병태가 얘기하는 자율과 합리이다. 이해되겠나? 응. 자, 그런데 이제 병태는 자신의 그 학력, 공부 능력에 너무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다. 다니던 대기업은 이제 뭐 재벌이라고도 하는데 삼성이나 LG 같은 곳, 응. 대기업을 그만두고 세일즈맨으로 나왔다. 자기가 봤을 때는 세일즈맨이 미래다. 왜?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대기업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만 점점 내려간다. 슬프다. 병태는 급하다. 왜 세상이 이렇게 잘못돼 있지? 내가 서울대 나온 엘리트인데 왜 점점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세상이 잘못되었다.
거기에서 병태는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서 야, 병태, 너 다시 한번 쟤와 안 싸워볼 거야. 끝까지 쟤한테 죽어 지낼 거야. 네가 쟤보다 등수가 높으니까 네가 쟤보다 성공해야지. 그렇게 세상을 바로잡아줄 존재. 그런 사람 누구를 석대. 그리워한다. 왜 지금 석대 생각나?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질 수 있었을 때는 석대를 그리워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을 나왔는데도 자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다른 애들은 점점 성공할까? 사회가 잘못되었다. 이 사회를 바로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병태는 석대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가 전두환을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하는 것과도 닮았을 거야. 그래서 석대 필요할 때만 생각난다. 좀 그런 면이 있어. 와. 자, 재수마저 실패해서 재수란 것은 왜 중국도 보면은 대학 가려고 시험을 치잖아. 발동에 음. 까오카오? 음. 까오카오라고 부르나? 그걸? 是考试啊. 왜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 그래. 학생들이 하루 동안 시험 치잖아. 한국에도 수능이라고 있어. 그런 게. 우린 하루 동안 아닌데. 며칠 동안이냐? 음, 그냥 설날에서는 그냥 수업도 하고 시험도 좀 치고 그 영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근데 재수란 것은 그 시험에 더 성적이 안 좋아서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못 갔어. 어. 그때 다음 해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한 음. 번 떨어져서 다음 해에 한 번 더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또 떨어지면은 삼수가 돼. 삼수? 삼수. 그러니까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돼. 삼수유. 음. 재수마저 실패해. 삼수유. 따라지 대학으로 낙착을 보았던 낙착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그 룰렛 이게 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상품 같은 거 줄 때 보면은 돌리잖아. 돌려가지고 어디에 턱 서면은 그 상품 주는 거. 아, 그게 낙착이야. 녀석은 어물쩡 미국 박사가 돼서 제법 교수치를 냈다. 재수마저 실패해서 따뜻이 대학으로 낙착을 보았던 녀석이. 명문대를 나온 나는 점점 실패하고 있는데 병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어떻게 따라지 대학을 나온 애가 명문대를 나온 나보다 더 성공할 수 있어? 병태는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예습 찾아간다.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석대지도 나와. 나는 급했다. 그때 이미 내 관심은 그런 성공의 맞듣지 못한 과정이나 그걸 가능하게 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과일 쪽이었다. 와이? 그들이 풍성한 복숭아? 식탁 모퉁이에, 복숭아도 과일이지. 그들이 풍성한 식탁 모퉁이에 끼어들고 싶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태가 첫날에 석대의 책상에 놓여 있는 고구마와 사과와 계란을 보면서 화가 났다. 화가 났던 것은 그런 과정이나 그 시스템이었을까? 아니면은, 와,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라는 가지고 싶다.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과일이라는 것이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병태의 욕망은 항상 똑같아. 나도 저 과일을 나는 갖고 싶다. 저 권력을 나도 갖고 싶다. 왜 나한테는 안 나눠주느냐? 그래서 석대에 도전했었지. 나쁜 아이. 그들만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왜 명문대 나온 내가 따라지 대학 나온 애보다 더 못하냐?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어떤 누군가 그들만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어떤 가혹한 왕국에 내던져진 느낌. 그리고 거기서 엄석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되살아났다. 또 돌아왔어? 이제 자기가 실패하자 엄석대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책을 쓴 작가의 욕망과도 일치한다. 작가가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응. 근데 작가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거든. 응. 근데 서울대 출신인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엘리트니까 내 옆에서 내가 특혜를 줄 테니까 내 옆에서 어떤 오른팔 역할을 하세요. 그런 존재로서 작가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생각한 게 아닐까. 음, 이런 세상이라면 석대는 어디선가 틀림없이 다시 극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죠? 어, 그럼 너 반전. 학교 돌아왔어? 어? 뭐야 그거? 자, 이건 비유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극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대통령 혹은 이제 이 사회를 주물럭거리는 어떤 권력층, 싫어? 뭐 그런 거 될 수 있겠지. 공부의 석차도 싸움의 순위도 그의 조작에 따라 결정되고 가짐도 누림도 그의 의사에 따라 분배되는 어떤 반. 병태는 간절히 그걸 원한다. 모든 것이 석대에 따라서 자, 병태, 네가 2등. 왜 병태가 석대의 컨닝을 발견했을 때, 치팅을 발견했을 때 석대가 병태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잖아. 음. 그런 세상. 설령 병태보다 싸움을 더 잘하지만 석대가 뒤에 서서 야, 너 정말 병태한테 이겨? 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그 아이보다 싸움 등수를 높여주는 세상. 그래서 그냥 경태너 2등. 어예. 음. 그래 2등 하면 2등. 어예. 근데 그런 세상을 병태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누가 필요하다? 그때 석대가 있어야. 가능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의 원래 결말과 달라진다. 이것은 이제 민음사판에 작가가 소설 처음 발표하고 15년 정도 후에 민음사판에 부록으로 넣은 또 다른 결말이다. 원래 결말은 이렇게 피서를 가려고 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기차 밖에 보니까 그 성인이 된 석대가 범죄자, 크리미널이 응. 되어가지고 형사들한테 두들겨 맞고 끌려가. 그렇게 끝이 나. 원래 원래 결말은. 응. 근데 그 결말은 조금 뭔가 엉성해. 어제 얘기했었잖아. 주인공이 벼랑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면은 걔가 뭔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걔가 며칠 후에 시체로 발견될 것 같으면 걔가 뛰어내릴 이유가 없잖아. 그냥 청소를 어, 뒤지면 되잖아.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그래서 아빠는 요 또 다른 결말에 주목을 한다. 보통 소설에서 이런 경우가 없거든. 작가가 자기가 발표했던 내용을 그 주제를, 서브젝트를 뒤집는 업사이드 다운 하는 결말을 15년 후에 발표한다. 영화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지만 소설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빠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었어. 그래서 아빠는 이 또 다른 결말이 사실 작가가 당시에 발표하고 싶었던 진짜 결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래서 아빠가 이 결말을 만들었어? 아니 작가가 발표한 것을 아빠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 이거는 작가가 발표한 자기가 생각했던 또 다른 결말인데 아빠가 봤을 땐 이게 더 완성도가 높아. 한번 보자고. 우리들의 석재는 그렇게 작아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속된 성공으로 그쳐서는 이미 실패의 예감이 짙은 내 삶을 해명할 길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석대가 맞아, 날 급장으로서 도와줘. 어, 도와주려고 하면은 급장이어야 할 거 아니야. 응. 걔가 급장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만나면은 오마이갓. 어, 그냥 이제 소주 한잔 하는 거지. 그럼 그냥 명태 하나 돈 줘도 돼? 돈 좀 빌려줘. 이럴 수도 있겠지. 자, 근데 강릉역에서 이제 내렸는데, 자, 피서를 간다. 피서를 간다는 것은 여름 휴가를 간다는 거야. 응.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응. 여름 휴가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강이나 산이나 바닷가 이렇게 가는데, 강릉역에 도착을 했는데, 무작정 도착은 했는데, 호텔도 예약 안 했고, 뭐 어디서 밥을 먹을지도 예약 안 했고, 응. 보성이 푹국하고 낫장하고 다낭 갔다 왔었지. 응. 그때 혹시 아빠가 호텔하고 식당하고 다 예약해두지 않았었나? 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보성이가 편하게 갔다 왔었었지. 응. 음. 얘는 그렇게 안 됐어. 안 했었어. 아빠는 저렇게 해야 돼. 그래, 아빠는 이제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동선을 짜가지고, 이렇게 예약하고, 그래야 온 가족이 편하게 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응. 음. 그런데 근데 좀 생각 없이 갔다 온 모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떨까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시커먼 외제 승용차 한 대가 턱 선다. 그러더니만 빵빵거린다. 혼 빵빵. 응. 빵빵거린다. 음. 예. 석대야? 우리가 선 줄 곁으로 다가온 그 차에서 누가 내렸다.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와서 선글라스를 벗으며 물었다. 너 한명태지? 예, 그런데 누구신지? 너 엄석대! 마침내 기다리던 석대를 만났다. 그래도 알아보긴 하는구나. 어쨌든 어서 타. 재수 씨와 아이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잖아. 재수 씨는 동생이나 동생뻘 되는 사람의 아내. 어. 그러니까 아빠의 형이 이제 엄마를 재수 씨라고 불러. 이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부자 됐어? 정황상 석대는 그 조폭 두목이 된 것 같아. 조직폭력배 해서 후에. 그러니까 생각해봐. 당시 석대는 이제 초등학교 중퇴지. 응. 학교를 자기가 그냥 뛰쳐나갔으니까. 응.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그냥 석대가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석대는 근데 이제 석대는 싸움도 잘하고 뭐 머리도 아니 치밀하니까 학교 뛰쳐나갔는데 음, 부모님도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 한 분 계시지. 그래서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정확히 언급은 안 하지만 아마도 석대는 이제 그 조직폭력배가 된 것 같다. 조직폭력배의 두목. 자, 방은 어디다 잡았어? 잡다란 것은 예약하다의 속된 표현이야. 방을 잡다, 예약하다. 실은 그게 이럴 줄 모르고 어디 민박은 원래 호텔이나 이런 곳이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 사는 집인데 거기 방 한 칸을 이제 그 오늘 내일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텔처럼 쓰는 걸 민박이라고 해. 그래서 저 브루마블에서 그 빨간 부르마블에서 빨간. 자, 그런데 어이 경포 관광 호텔로 5성급 호텔 파이브스타 왜왜 세븐스타 아니고 5성이 최고 아닌가? 세븐스타도 있는데 그런가? 거긴 예약이 없으면 어렵다던데. 근데 마치 석대는 내가 가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 아이들하고 짐 챙겨서 천천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자, 호텔 매니저가 막 달려 나와가지고 열쇠를 준다. 그게 스위트룸이다. 어, 그 가장 비싼 방. 응, 그런데 저 매니저의 태도가 뭔가 엄석대가 힘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뭔가 반갑지는 않은 좀 무서워? 그래서 아빠는 조직폭력배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자, 종업원들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지배인은 상냥하고 공손하기만 했다. 뭔가 종업원들이 석대를 어려워하고 있다. 근데 가보니까 스위트룸이었다. 무심코 별 생각 없이 열쇠 뭉치, 덩어리. 열쇠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열쇠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그걸 뭉치라고 해. 에 표시된 호실을 찾아가 보니 방은 뜻밖에도 헌이와해. 응, 뜻밖에도 바다 쪽으로 창이 난 오션뷰. 우리 저 야장에서 오션뷰 있었었지. 응. 확실히 그 시티뷰보다 좋지, 오션뷰가. 그래도 좀뭐 시원하거든. 그리고 비싸. 근데 우리는 그 보기,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가 참 운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쌌던 거야. 5성급 호텔 그 오션뷰가 그렇게 큰 방이 그 하루에 5만 원 정도로 그렇게 잘 안 나와. 지금 가면 한 20만 원 할 거야. 비싸다. 음. 에이, 근데 여기서 자, 병태 와이프의 이 대사가 좀 이상하다. 왜 엄석들한 친구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본이 대단한 분 같은데. 본이 대단한 분 같으니까 어떻게 해라? 응? 자, 엄석대가 떠나자 병태 와이프가 병태에게 묻는다. 왜 엄석대는 친구 얘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본이 대단한 분 같은데. 그거 대단한 분이라고 그냥 좀 이상하지 않아? 자, 보성이 네가 커서 결혼을 했다. 어, 그래서 나중에 그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보성이 아내 응, 절친이 뭐 조금
조직 폭력배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처음 뭐라고 말하겠어? 위험하다. 그 사람. 거리를 두라고 하지 않겠어. 어, 그런데 이거 봐봐. 본이 대단한 분 같은데 어째라?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라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목적은 권력이야. 그 사람은 권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친하게 지내라. 와.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석대가 다시 왔다. 옷도 갈아입었구나. 알로하 티셔츠. 이런 거 이제 야자수 그려진 걸 알로하 티셔츠라고 해. 그런 것도 좀, 음. 난 좋아해. 그럼 시원하거든. 베트남 돌아가면은 야시장에서 하나 사자. 석대는 속이 출출해진. 출출하다는 것은 약간 배가 고픈.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정도가 아니라 살짝 배고픈 상태를 출출하다라고 해. 출출해진 우리들을 별이 5시나 되는 그 호텔이 기획한, 뭐 계획한, 이건 뭔데? 짜장면? 잘은 모르겠어. 그냥 그렸어. 그냥 그랬어. 기획한. 피서철 특별 뷔페로 데려갔다. 이거 그러니까 핑크색 술은 없지? 와인 중에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어, 하여튼 뭔가 석대가 병태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응, 대접하다. 칭커. 응. 한다는 느낌이다. 대수 씨, 그럼 아이들 데리고 먼저 올라가 쉬시죠. 저는 병태하고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얼그리면서. 자, 그리고 술 마시러 갔는데 거기 또 술집 사장이 엄석대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 건달티 나는 사장이 구르듯이 무슨 어 놀래 허리 뭐야? 뛰쳐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무래도 석대는 조폭인 것 같다. 나중에 들었다. 그 무효표 둘. 한 표는 틀림없이 너희 것이었겠지? 세월이 지나도 그 귀중한 한 표를 잊을 수 없었다. 자, 아빠가 왜 이 결말을 더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들었어? 그냥 학교 뛰쳐나갔는데. 뭐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친구? 그거까지는 보고 도망쳤을 수도 있겠지. 근데 자, 병태 아버지가 처음 석대 그런데 얘기를 난 나중에 들었다. 나중에 들었다. 음, 보았다 아니고 들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나중에 들었겠구만. 자, 병태 아버지가 석대 얘기를 듣고 석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었지? 대단한 애구나. 그리고 이제 병태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응, 그리고 생각해보면 병태처럼 싸움 잘하고 병태처럼 이제 똑똑한 애가 그런 애가 원래의 결말처럼 형사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잡혀간다. 좀 이상하지 않아? 좀, 그래. 근데 이 결말에서는 석대야. 그 석대 맞아. 싸움 잘하고 똑똑한. 그리고 이제 원래 결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두 장의 물효표. 응, 그게 여기서는 두 사람의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된다. 응. 그래서 석대는 30년 동안 그 무효표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병태를 찾아왔다. 연필 찾아왔다? 그냥 음, 운이 좋아서 만난 거 아니야? 정황을 본다면 우연 같기도 한데 또 석대가 찾아와. 굳이 찾은 게 아마도 석대는 예전부터 병태를 아마 파악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지켜보고.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지금 타이밍이 좋겠구나. 왜 지금 타이밍? 왜냐하면 도와줘? 병태가 간절히 석대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석대가 병태를 용서해줬던 타이밍, 그 유리창 사건 생각해보자고. 응, 병태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울고 있을 때 가서 용서해주잖아. 응, 그래서 이제 석대는 묻는다. 병태한테 요즘 좀 어때? 근데 병태는 이제 막 힘들진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석대는 딱 듣자마자 이 녀석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구나. 딱 눈치를 챈다. 석대는 똑똑하니까. 응. 신통찮거든. 신통치 않다. 뿌전 모양.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거든 날 찾아와. 옛날같이 우리가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손잡다라는 것은 그렇지. 협력하다라는 의미. 근데 음. 변태는 아무도 싸움도 잘 못하고,
좀 하지만 이제 일은 좀 그냥 하지만 회계라든지 석대가 바빠서 못할 그런 부분들,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건 잘하겠지. 응. 그런 역할로 이제 생각해봐. 조직폭력배 입장에서 병태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석대 입장에서. 항상 이제 그 부모님? 사람들이 석대 부모님 안 계시지. 아, 늙으신 할머니만 계시지. 그리고 할머니 좀 음, 힘들겠지. 돌아가셨겠지. 나이 드신 분은 죽다가 아니라 돌아가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석대는 또 그 반에서 자기가 그렇게 그 반을 전교 1등으로 노력해서 올려놨는데 다 배신했는데 병태만이 배신하지 않았잖아. 무효표.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상대로서 병태를 찾아온다. 그리고 이제 자기 오른팔로 두는 대신에 이제 뭔가 예전처럼 특혜를 주겠지. 그건 응. 병태도 원하는 거지. 응. 그 원래 저 작가가 좀 누한가 음. 좀 뭔가 주는 거 원했는데 저는 그냥 줬어. 그리고 넘어갔어. 자, 오늘은 이만 자리를 끝내야겠어. 못 아픈 회포, 뭐 이제 마음속에 있는 쌓아둔 이야기. 응. 그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으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 아니야. 응. 그 남겨진 이야기. 회포는 다음에 서울서 만나 풀기로 하고 11시엔 서울? 일어서지. 왜냐하면 여기는 강릉역이잖아. 피서 왔잖아. 재수 씨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로 11시가 되자 칼로 자르듯이 딱 11시 딱 되자 탁 일어섰다. 오, 석대 맞다. 왜? 유리창 사건에서 병태가 유리창 검사해줘라고 하니까 축구 하다가도 탁 축구 그만두고 일어선다. 응? 석대는. 이해 못해. 아니, 그 유리창 저 석대가 병태를 용서해주는 그 유리창 사건 있잖아. 어. 거기에서 병태가 유리창 검사 받으러 가자. 석대는 축구를 하다가 자기가 공을 몰고 가더라도 병태가 왔다. 공적인 일이다. 그러면 공을 다른 애에게 패스하고 딱 자기는 검사를 간다. 바이바이. 석대 맞다. 그래서 지금 일이 있어서. 어.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이나 한 듯한 말투에 공연이 섬뜩했으나 실로 알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었다. 튕기듯 이제 명태도 알 수 없어? 그럼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한 거야.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석대를 앞질러 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모셔온 사람처럼 공손히 문을 열고 그를 기다렸다. 요, 그때도 좀 멍하겠지. 만약 석대는 이걸 예상했을 거야. 왜? 똑똑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결말에서는 이제 병태의 꿈이 이루어지지.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서울에서 이제 석대를 찾아가면 이제 석대는 이제 얘가 얘가 이제 병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내 오른팔이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특혜를 주면서 이제 하겠지. 그러면 이제 병태는 또 석대를 향해서 이제 그 전적으로 충성을 하고. 그냥 아마도 바쁘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그 지금 입시 학원에서 학원 강사하는 지금보다는 것보다는 좋겠다. 훨씬 낫겠지. 석대가 병태를 그냥 가만 놔두겠어? 특혜를 폭포처럼 자비를 막 베풀어 줄 거 아니야. 그때 저 은혜가 음, 그때 이렇게 소설은 끝난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이런 결말을 만들어 뒀는데 이 결말에서는 이제 전두환 씨는 어둠 속에서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예 끝난다.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런데 왜 작가는 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이 결말을 놔두고 흐지부지한 원래의 결말로 했을까? 왜? 그게 이제 보성이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숙제야. 작가는 왜 이 결말을 놔두고 지금의 결말, 석대가 형사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가는 그걸로 했을까? 왜? 그건 숙제다. 자, 이렇게 예 끝났고. 끝난다. 자, 다음 작품은 보성이, 우상의 눈물? 어. 알았어. 내일부터는 우상의 눈물 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